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이 거의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정선거로 졌다고 해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주장을 하니까 그 중계를 하던 방송 중단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거짓말을 했는데 예, 그때 그 시청자들을 생각해서 시청률이 높다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공짜로 그 에어타임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팩트 체킹도 실시간으로 못 하면서.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나서의 그 책임을 다들 각성을 하고 언론이 특히 이제 텔레비전 미디어가 거짓말을 할 때는 즉각 팩트 체킹해서 밑에서 보여주고 방송을 컷하고 중단하는 그러한 제도가 생겼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의 언론이 사실 지난 대통령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변했습니까? 예, 언론 환경이 더 좋아졌습니다. 예, 더 구체적인 비평적인 사고를 가진 기자들이 참여하는 과정으로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 본연의 자세를 지금 미국 언론이 더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그런 언론은 미국의 정통 언론이 됐죠. 치면은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CNN,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뭐 이런 정도의 신문이고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신문도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하는 게 그게 뼛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의 기자들은 가장 최근에 자기가 보도한 내용으로 자기를 평가받기 때문에 어떤 신문사에서 있든지 또 어떤 신문사를 이직을 할 경우에도 그동안의 모든 보도했던 내용에 대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self-regulated 됩니다. 자체에서 기자들이 그 기준을 유지합니다. 시골 그 시티 카운슬, 시골에 있는 그 시의 회의에서부터 시골 스포츠, 거기서부터 이 리저널, 그 다음에 주, 연방정부, 그런 과정이 똑같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팍스 뉴스는 상당히 편파적이지 않아요? 원래 그랬는데, 그 팍스 뉴스는 사실 뉴스로 보지 않았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 임기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키워주시면서 이게 지금 원래 3대 텔레비전이 ABC, NBC, CBS였는데 이제 팍스까지 4개로 됐습니다. CNN은 안 들어가고요? CNN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시청률이 팍스 뉴스 다음 CNN이죠, 지금. 그게 올락날락 하는데 백악관의 그 앞자리 좌석에 보면은 지금 그 NBC, ABC, CBS, 팍스가 첫 좌석 쓰고 앉고 두 번째 좌석에 이제 CNN이 들어갑니다. AP통신하고 로이터하고. 자, 이제 이런 미국 언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정치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게 2020년 11월 대선에서 아주 큰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부정선거로 졌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2021년 1월 6일에는 선동된 이 폭도들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의회로 쳐들어가서 몇 사람이 죽고 하는 이런 난동이 있었고, 그래서 하원이 2차례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의 영향력이 공화당에서 여전히 강하다. 이거 한국 사람으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 공화당이 당으로서의 소위 공중 분해를 했습니다. 그 맥케인이나 그런 아주 유력한 상원 의원들이 없어지면서 지난 대통령 임기 동안에 원래 공화당 당원도 아니었던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 되면서 공화당 내에서의 내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한 30%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후보들이 곳곳에서 나오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도 이걸 주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가 공화당원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원래 민주당에다 계속 선거 자금 주고 그러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화당 하면은 미국적 가치를 수호한다. 이 민주당은 그래도 상당히 국제적 시야가 넓은 정당인데, 그래서 미국적 가치의 가장 핵심은 정직성이다. 이걸로 봤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국민들의 한 30%, 공화당원 중에 한 60, 70%가 아직도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억울하게 떨어졌다는 그 음모론을 믿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인터넷 시대에 와서, 예. 주류 언론에서 보도 안 하는 내용들을 쉽게 접하면서, 특히 이제 전직 대통령이 그것을, 자기의 사업, 도구로 쓰고 있거든요. 그분이 계속 기금을 모으다 보니까 똑같은 주장을 할 때 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느냐 이겁니다.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극소수가 넘어가는데 이제 거기에도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 가지 이슈만 자기가 그 후보하고 맞으면은 그 후보를 지지하는 소위 single issue candidate 그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이제 이 전직 대통령하고 연계해서 아직도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공화당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세계 보수 정치 세력의 가장 중심인데, 그래서 한국의 보수 세력도 공화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주당을 싫어하고. 그런데 이게 한국의 보수 세력과 미국의 보수 세력의 공통된 문제가 이 음모론입니다. 한국에서도 2020년 4.16 선거에 부정투개표가 있어가지고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대패를 했다라는 음모론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이게 사전투표 반대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 한국의 음모론자들이 2020년에는 또 트럼프 지지로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억울하게 떨어졌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보수 세력 안에 이런 음모론자들의 일종의 공동전선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는 대부분 근소한 차이로 당의 공천을 받는 그런 후보들이 이제 트럼프 반대 발언을 했을 경우에 그 잊어버릴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이 아예 함구하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비공개적으로는 더 이상의 그분이 아무런 소위 가치를 더 이상 공화당원들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 음모론자들은 우선 결속력이 강합니다. 그죠? 결속력이 강하니까 이 음모론자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은 선거에서 불리해진다 하는 공포감을 국회의원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론을 정면 비판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론은 요새 SNS의 발달로 더 확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게 한국이나 미국의 앞으로의 정치에 있어서 큰 도전적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류 언론의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항상 그 진실에 대한 스탠다드를 기록으로 남기는 주류 언론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튼튼합니다. 전번에 우리 강영원 기자를 모신 것은 주로 백악관과 한국의 청와대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고, 그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5월 10일 취임하면서 청와대는 이제 대통령실로서는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용산 시대가 열렸습니다. 즉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 기능이 이전돼 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그래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미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항상 그 임기가 끝나는 시기에 새 대통령이 들어오고 예. 또 어떠한 방식의 나라가 운영될 거라는 예. 그러한 그 나름대로의 그 전통이 그렇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린턴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 취임하시는 날, 취임식 날 그날 아침까지 백악관을 지키시고 취임식 장소에 갔다가 거기에서 부시 대통령한테 넘겨주고 떠나시고 그날 오후에는 똑같은 백악관에 부시 대통령이 들어오는 그런 승계가 나름대로의 그 전통이 딱 성립이 됐거든요. 예, 이제 그랬을 때 나름대로의 그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성공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이동 경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모든 쓰레기통들이 버스 정류장에 있는 쓰레기통까지 포함해서 다 제거됩니다. 임시로.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나간 후에 그 쓰레기통이 다시 또 원상복귀되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쓰레기통이 너무 없어가지고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방문하는 줄 알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한국에서는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고 쓰레기통을 없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 출퇴근하지 않죠? 않죠. 백악관에서 일어나셔서 걸어서 바로 직무실로 가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를 겸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도 출퇴근하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프랑스도 엘리제 궁에다 공관과 집무실 같이 있고, 그죠? 멕시코도 그렇고, 브라질도 그렇고, 터키의 에르도안도 그렇고, 그러다가 보니까 대통령 궁은 다 큰 건물입니다. 아주 잘 지어요. 최근에 지은 게 이스탄불에 있는 이스탄불이 아닙니다. 앙카라입니다. 앙카라에 있는 그 수도가 앙카라니까 그건 뭐 한 몇십억 달러 들여서 지은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그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대통령 궁이 그렇게 클 수밖에 없다는 걸 그 가난한 나라도 다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국방부 청사로 쓰던 걸 그냥 접수를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궁으로서 지금 쓰고 있는데 뭔가 이게 과연 영구적 건물이냐 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원래 용산의 미군 기지에 환경 오염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해결됐습니까? 그 반환받는 과정에서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건 당장 반환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로 지어야 한다. 특히 이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출퇴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미국 대통령의 동선은 미리 노출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통령이 어디로 이동할 때 보통 차에 타고 가면서 알려줍니다. 기자들에게? 비공개 장소 갈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에 간다는 이야기는 기자들한테도 안 하고, 단 출발했을 때 그렇죠. 알려준다는 거죠. 무슨 행사 있다고는 미리 스케줄이 나오지만 이동 경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선이 노출되어가지고 우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됐잖아요. 1963년 11월 22일 텍사스주 달라스에 도착한 케네디 대통령이 어떤 코스로 이동한다 하는 게 그 며칠 전에 로컬 신문에 나왔어요. 오스왈드가 그걸 보고 암살을 결심합니다. 마침 자기가 근무하던 그 교과서 창고가 그 지나가는 길에 면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카빈총, 망원경이 달린 카빈총을 들고 6층 올라가서 6층에서
내려다보면서 81m 떨어진 케네디 대통령이 탄 차를 저격을 해가지고 세 발 쐈는데 한 발은 빗나가고 두 발이 케네디 대통령을 맞춘 것 아닙니까? 예. 이 동선 노출 아닙니까? 예, 예. 그러고 1981년이죠. 아마 3월로 기억되는데 그 레이건 대통령 예, hinkley한테 예. 암살 예, 워싱턴 DC에서 그게 힐튼 호텔 아닙니까? 예, 호텔에서 나오다 그 사건 난. 예, 예. 그것도 그 며칠 전에 그 뉴스가 나왔어요. 예. 거기 AFL-CIO 그 노동자들이죠. 예, 미국의 노총입니다. 미국 노총. 노동자 간부들 앞에서 연설을 한다는 기사가 나온 걸 보고 마침 워싱턴에 와 있었던 힝클리, 예. 힝클리라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청년이 호텔 앞에 가서 군청을 들고 가서 기다렸다가 쏜 것 아닙니까? 예. 예. 그것도 동선 노출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안전은 동선 비노출, 동선을 알리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동선을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럼 동선을 피해갈 동선도 없어요. 딱 정해져 있는 동선이니까. 이게 5년 동안 계속 이런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다음 대통령도 그렇게 된다면은 이 대한민국은 크나큰 안보의 취약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한다고 그러면 또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가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네.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전통이 매 대통령마다 대통령 집무실을 바꾸는 전통이 생기는 겁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되죠. 이 국방부 대통령 집무실이 안착되지 않으면 네. 이런 불편은 해소돼야 되겠다 하면은 청와대로 다시 돌아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축 대통령궁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상태로는 오래 가지 못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그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무슨 permanent solution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네. 그러면은 또 세금으로 또 건물을 짓고 그러려면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무슨 이번 청와대 이전 자체가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한 게 아니고 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게 아니니까 예. 또 이것도 나쁜 선례를 만들었어요. 미국에서는 그 소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실행하는 그 모든 정책은 다음 대통령이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위치로 돌릴 수 있습니다. 예, 예.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움직이면은 반드시 기자가 따라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풀 기자죠. 근데 풀이라는 의미는 전체 몇십 명을 못 데리고 가고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데리고 간다는 말입니다. 예, 예. 거기에는 매번 거기에 따라가는 기자들이 바뀌죠. 예. 예. 그럼 10명끼리도 서로 경쟁을 합니까? 그렇죠. 똑같은 장소 가지만 항상 결과물은 서로 다릅니다.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사진 기자들만 하더라도 먼저 온 사람이 선착순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카메라를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그런 일 없습니다. 자기 사진은 자기가 찍고 또 그 준비도 철저하게 못한 기자들은 또 낙종하고, 예, 항상 어떤 이벤트도 어떤 상황에서 미리 사진 찍을 건지 미리 계획을 하고 두서너 시간 일찍 도착해 있는 기자들이 보통 특종을 하죠. 이 대통령이 탄 차량은 비슷한 차가 여러 대가 갑니까? 항상 비슷한 두 리무진이 갑니다. 두 그래서 어떤 리무진에 타셨는지 모르겠고, 예. 그래서 보통 대통령이 한 차에 타 있고 프레스 세크레터리가 두 번째 차에 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느 순서로 바뀔지 아무도 모르고. 그럼 경호관들은 어느 차를 타고? 경호들 바로 그 뒷차입니다. 예. 바로 그 뒷차. 그래서 한 5번째 차가 우리 기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통령이 서자마자 우리가 내리는데 내려서 뛰어가서 대통령이 그 차에서 내리시는 모습부터 기록하려는데 그래서 웬만한 체력 안 가진 사진기자는 그 일을 못합니다. 못합니까? 예.
그러면은 대통령이 주무셔야 기자들 도착했네.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나가서 다른 것에 행사에 참석하신다. 그러면 대통령이 백악관 돌아와서 안전하게 올라가실 때까지는 아무도 퇴근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백악관은 우리 기자실은 24시간 아무나 들어가서 일합니다. 예. 왜냐하면 또 미국에서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무슨 크라이시스가 생겼다. 그러면 새벽에라도 와서 거기에서 또 이 방송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기자실은 항상 24시간 열려 있습니다.